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사업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강도 높은 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새해부터 순천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수업 없는 방학에도 한자리에 모인 대학 교수들.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집을 살핍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된 순천대학교가 대학, 학과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이 기회, 최고의 마지막 기회를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학의 운명은 아마 좌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대는 최근 글로컬 대학 사업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교육부에 제출할 핵심 혁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지자체 기업과 협력해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나 단과대학, 학과 간 벽을 허무는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학교와 캠퍼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등을 만들어서 당초 저희들이 실행 계획서대로 1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원만큼 책임도 강합니다.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상반기까지 교육부가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컨설팅단 구성을 마칠 예정입니다. 대학이 순천은 물론 광양과 고흥 등 전남 동부권 지자체 기업과 협력하는 게 중요한 만큼 전라남도는 적극적인 뒷받침에 나섰습니다. 저희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전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내 대학 중에서 글로컬 탐지에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치열한 경쟁 속 글로컬 대학이란 마지막 기회를 잡은 순천대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의대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대 썬더베이 캠퍼스를 방문해 대학 설립과 운영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고 교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 유치 추진단장과 함께 노던 온타리오 의대 사리타 버르마 총장 등을 만나 지역 여건에 부합한 전남형 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교류 의향서를 체결해 지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그동안의 합의 추대라는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후보 경선을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끝까지 합의 추대를 모색했던 전임 집행부의 노력이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 속에 제6대 광양 상의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2011년 상위 출범 이후 불필요한 과열 경쟁과 갈등, 회비 대납 같은 금권 선거의 부작용을 우려해 줄곧 합의 추대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던 광양 상공회의소의 전통이 깨졌습니다. 광양상위 5대 집행부는 끝까지 합의 추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54명의 6대 의원을 선출해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3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투표에 의한 경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재무, 남은호, 우광일 씨 등 3명에 대한 53명의 의원 투표 결과 우광일 의원이 6대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주최 측은 후보들의 득표수도 비공개에 붙이면서 경선 후유증에 대한 우려와 향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추대는 못해서 미안하지만 경선을 통해서 그래도 회장으로 당선되실 분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광양상공회의소가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또 기업인들에게 존중받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더 좋겠다. 첫 경선을 치른 데 대한 견해도 긍정과 부정으로 갈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인근 상위의 사례처럼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걱정하는가 하면 반대로 지역 경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상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제기됐던 정치권의 개입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광양상의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 그리고 항만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시 발전 그리고 기업
회원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데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화합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더 이상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강과 항만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광양상공회의소가 첫 경선을 통한 회장 선임과 함께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장만채 전 도교육감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당당하게 했던 민주, 정의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고 개인들의 권력욕과 이익에 함몰돼 다양성과 포용력을 상실했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또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낙연 신당 합류에 대해서는 신당의 구체적인 비전이 그려지지 않아 합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고흥군이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 국고 건의 사업으로 97건의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2025년도 신규 국고 건의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총 사업비 5,239억 원이 필요한 97건의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설득 논리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로, 철도 사업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관련 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등입니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 개체 수가 평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 이즈미시에서 월동했던 개체들이 순천만으로 월동지를 옮겨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동 지역 분포도 순천만에 그치지 않고 여자만 전역으로 확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천년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 무리가 순천만 인근 농경지에 내려앉아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 깃털을 다듬으며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첫 도래했습니다. 이후 순천만 흑두루미는 일본 이즈미시로 향하는 중강 기착 무리까지 합류하면서 최대 8,600여 마리까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순천만 일원 흑두루미 월동 개체 수는 모두 6,400여 개체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흑두루미는 작년 11월 12일 8,600마리까지 증가했다가 11월 23일부터 6,400여 마리가 넓은 서식지를 이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월동하고 있으며 평년 대비 3,000여 마리가 증가했습니다. 순천만 월동 흑두루미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일본 이즈미시에서 확산한 AI의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일본 이즈미시에 확산한 AI를 피해 순천만에서 일시적으로 월동했던 개체들이 올해 월동지로 다시 순천만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 순천만 월동 흑두루미들은 월동 지역 분포도 크게 확장됐습니다. 순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고흥, 보성, 광양까지도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서 여자만 전체가 흑두루미의 중요한 월동지로서 벨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순천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천만 흑두루미는 지난 1999년 80여 마리가 처음 관찰된 이후 해마다 월동 개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월동지 분포도 순천만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흑두루미들의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이순신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유지관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용식 광양시 의원은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는 광양과 여수산단에서 수조 원의 국세를 징수하면서도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비용을 전남도와 광양시, 여수시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80억 원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늘고 있으며 전남도가 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 일부 학교들도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택시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도심의 작은 학교 장점을 알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 택시기사가 초등학교 3학년 주신우 양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학교 가자. 택시 안에는 주신우 양의 친구들이 미리 타 있습니다. 농어촌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무료 등하교 택시가 이렇게 도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전교생 24명 가운데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은 4명뿐. 나머지 20명은 주신우 양처럼 학교에서 배치해준 이른바 에듀 택시를 타고 무료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타면서 동생이랑 노는 거랑 금요일마다 방학 때 금요일마다 어디 나가서 노는 게 좋아요. 도심에 있는 학교지만 이 학교는 지난해 초 전교생이 12명까지 줄어 통폐합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전학생을 찾기 힘들었고 좀처럼 학생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듀택시를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전학을 오기 시작했고 1년 만에 학생 수가 2배 늘었습니다. 누군가 태워다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 에듀택시 때문에 보고 저희는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의 통학 부담이 많이 줄었고 그로 인해서 원거리에서도 이 작은 학교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학을 오다 보니 학생 수가 많지 않다 보니 도심 학교지만 전교생이 돌봄 교실에 참여하고 승마와 플루트 교실 등 다양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니던 학교보다 더 좋아요. 체험학습 많이 가니까 더 좋아요. 에듀 택시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9년. 전남 지역 870개 학교 가운데 240여 개 학교에서 에듀 택시 456대가 운영 중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오는 3월 전국 최초로 지급될 예정인 전남 학생교육수당 1차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남교육청은 1차 신청 대상을 목포와 여수, 순천, 광양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가운데 2월에 등교하는 학교로 결정하고 오는 3월에는 신입생을 포함해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받습니다.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매월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고 전남 16개 군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들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 5개 시지역과 무안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매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순천시가 올해 지역과 청년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수립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과 연계해 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 발굴 사업 등 올해 5개 분야 102개 청년정책 사업에 418억 5,700여만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지역 청년들에게 고급 문화 콘텐츠 산업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앵커 기업 유치 등 차별화된 전략들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삼동의 광양지회 임직원 238만 원, 순천시 왕조이동 부영아파트 803, 804동 주민 1동 61만 7,750원, 501, 502동 주민 1동 50만 280원, 왕조 1동 명재장미 아파트 주민 1동 47만 2,510원, 왕조 2동 부영아파트 503, 504동 주민 1동 42만 4,510원,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득실마을 주민 1동 30만 원, 여수시 둔독동 용수마을 1동 주민 1동 22만 9,010원, 사통 주민 1동 20만 원, 여촌동 내동마을 주민 1동 20만 원, 고흥군 복내면 예내마을 주민 1동 15만 2천 원, 여수시 화양면 용주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마을 주민 1동 10만 원, 화양면 세포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돌산읍 성도마을 주민 1동 10만 원, 광양시 다음면 금천리 매강마을 청년회 1동 10만 원, 여수시 율촌면 월산 1구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동래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남해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중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서해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율촌면 호산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인류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60년 뒤 우리에게 닥칠 기후 시나리오 지도가 공개됐습니다. 기상청이 공개한 기후변화 상황 지도를 보니까요. 2100년엔 여수산단 강수량이 현재보다 800mm가 늘어난 2000mm 안팎이 예상돼 홍수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전후의 심리적, 생리적 지표를 비교해봤더니 일상생활 능력은 올라가고 신체 스트레스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 시립도서관이 도서관 이용과 접근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도서 무료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70세 이상 어르신, 공공도서관이 없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은 1회에 5건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후 들어 추위는 많이 풀렸습니다. 순천의 한낮 기온 10도를 기록하며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았는데요. 당분간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0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2도까지 오르겠고요. 목요일인 모레는 아침 최저 기온이 5도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추위는 물러나겠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광양과 순천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모레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우선 내일은 5mm 미만의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 4도, 광양 2도, 순천, 고흥 0도로 오늘보다 4도가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10도, 광양 11도, 순천, 고흥 12도로 오늘에 비해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낮 1시 28분, 간조 시각은 오후 7시 4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